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이, 천간에 있는 신이죠. 천간 신금이 운에서 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이 을을 봤다라는 것은 내가 그걸 하는데 음양이 치우쳐져 있죠. 따라서 이것을 편재라고 합니다. 즉 부친의 별도 되죠. 또 한편으로는 충의 결과물도 나옵니다. 충이라는 것은 타의에 의한 이동, 변동 또는 거의 역마에 준하죠. 자, 그러면 육친상 보통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운에서는 보통 편재를 금융이나 큰 돈과 가까운 환경으로 봅니다. 또는 전국 무대라서 실제적으로 바쁘고 사회적 활동성이 왕성해진다라고 보통 해석 적용을 하고, 세운에서는 보통 큰돈 융통이라든지 금전 융통, 또 활동성 강화라든지 현금 재산 또는 재산 증식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대운이든 세운에서 봤을 때 재산 증식도 될 수가 있고 또 망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대운이 역으로 흘러오느냐 또는 순운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해석 양상이 달라집니다. 자, 소년기는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부모의 재산 활동이 왕성하게 되죠. 또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인 혜택을 입는다라고도 봅니다. 또는 음양의 절반을 채웠기 때문에 게으름이라는 요소로도 보며 무책임하고 또 융통성이 강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성을 극하는 작용이 크기 때문에 항마 작용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즉 공부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청년기에 가서는 보통 내가 사장이 된 데는 소년 사장의 꿈을 꾸게 되고 또는 풍류를 전전하게 되는 인자로도 봅니다. 즉 애인의 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정제는 마누라고 편재는 애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재물을 쫓다가 도덕심을 버리는 경우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장년기에 가서는 보통 투기성 재물이라든지 뭔가 매도 후의 현금화, 즉 현금 재물로 바꾸는 그러한 경향성을 보이게 되고, 또 사업 성취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업이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운의 방향에 따라 실제적으로는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채무이행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큰 돈을 빌려서라도 금전을 융통해서라도 갚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적인 요인이 조성이 된다는 뜻이고요. 남자의 경우에는 애인을 쳐다보니 바람기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또 여자의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니와의 갈등 요소로도 해석을 합니다. 자, 만년기에 가서는 노인이 큰 짐을 지고 다니니 건강 고통으로도 보고, 또 뭔가 줄 돈과 받을 돈이 많이 섞여 있는 상태, 이런 것으로서 봐서 번거로움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도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여자 저 여자 전전긍긍하니 도덕과 권위의 추락으로도 보고, 또 한편으로는 수명 단축의 인자로도 봅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육친적 환경적 요인을 떠나서, 육친적 해석을 떠나서 실제적으로는 팔자 내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팔자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양이 강해서 천간 신을 내가 무기의 글자로 쓰는데 예를 들어서 경이 있었고 병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은 병신합의 관계에서 이것이 형의 관계로, 병과 경은 형의 관계로서 형벌에 관련된 유능한 직업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 운에서 을이 오니 어떻게 된다? 을이 병을 먼저 만나게 되겠죠. 두 번째는 을이 경을 만나서 합에 의해서 이 병이, 첫 번째는 세력이 강해진다라는 것이죠. 강해서 어떻게 한다? 즉 병을, 여기 신의 입장에서는 병이 정관의 별이죠. 관성을 어떻게 한다? 이 형을 때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형에 의해서 관성이 삭감되는 작용이 첫 번째는 발생을 하게 되고, 자, 두 번째로서는 어떤 현상이냐면 이 경이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빠져나간다.
자, 이 천간에 있는 신금은 이 경을 매개체로 해서 병이 있어야지 실제로는 되는데, 이 경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형의 요소가 삭감이 되죠. 따라서 직업적인 훼손이 발생을 하면서 이 병과 신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의 작용으로 인해서 신생 세일 가담을 하다가 실제적으로 합탐망하의 작용력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운명적인 해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말고 을이 있다라고 합시다. 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신이 있고 예를 들어서 개가 있다라고 합시다. 자, 이런 구조에서 이 사람은 신과 신은 지지로 내리면 다규자가 되겠죠. 유유는 자영살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형벌권 직업 특성에 유능한 사람인데, 이 을이 오니 어떻게 되겠다? 첫 번째 을을 충하게 되겠죠. 을이 신을 충하게 되니 이 충이 이제 날아가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팔자의 성이 분분합니다. 이걸 형제로 볼 수도 있고, 내가 직업적인 요소로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관계적인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형제가 된다면 오행이 같고 음양이 같죠. 따라서 비견인이 형제가 될 수도 있겠죠. 이 형제가 실제적으로 충에 의해서 날아가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이 경우에는 해석이 다양해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형제가 없다면 내가 뭔가 이런 형벌권의 직업 특성을 쓰고 있는데, 자, 이럴 때 충이 온다라는 것은 이 신도 첫 번째는 충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개를 형한다라는 것이죠. 형에 의해서 개가 삭감작용에 의해서 개의 역할이 삭감이 되어 실제로는 신이 신을 형하는 작용이 실제적으로는 내가 형벌에 당하는 작용이 발생을 하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형벌, 수술, 가공적인 상황, 즉 송사시비, 구설, 잡음이라든지 병원 관리라든지 또는 목적물이나 이익을 서로 나누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실제적으로는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편제라고 해석을 하기 이전에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한 해석을 사주팔자에서 대운적인 요소에서 한번 좀 보시고, 그 대운에서 세운이 가세를 할 때는 그때는 그 해가 더욱이 그러한 경향성이 짙어지므로 우리는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찍어서 이때는 정말 위험하니 조심하라라고 가르쳐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천간에 있는 신금이 운에서 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